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절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것 하나만 바꿔도 뇌경색 문제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조차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오늘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 수만 개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뇌 전체에 피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고속도로에 차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국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막힌 속도가 무려 10배나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8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 입으로 들어가는 수분이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 몸속 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꿀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물처럼 쏟아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점점 걸쭉해지잖아요. 우리 혈액도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밤사이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혈액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남은 피는 점점 진득진득해지는 거죠. 새벽 4시쯤 되면 혈액 농도가 평소보다 20% 이상 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가느다란 뇌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혈관 안쪽 벽면에는 밤새도록 찌꺼기가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 중성지방 찌꺼기, 온갖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머리카락만큼 가는 혈관 하나가 막힙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막힘이 매일 밤 누적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1개, 2개, 5개, 100개씩 막힌 혈관이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굵은 혈관까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그 행동, 바로 그게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대부분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시죠? 그 순간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아 오릅니다. 평소보다 30에서 40이나 급상승합니다. 밤새 끈적끈적해진 피에다가 아침에 급상승한 혈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 혈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돌진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단 4시간 동안 하루 전체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대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끈적끈적한 혈액, 급상승하는 혈압,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 이 3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는 시간대가 바로 아침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뇌혈관 중 한두 개는 이미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아무 증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전혀 없지만 이미 뇌 일부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은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갖고 계십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작은 하얀 점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게 전부 막혔던 혈관의 흔적입니다. 겨울에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오죠. 억지로 틀면 관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뇌혈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에 아침에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면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그게 뇌출혈이고 뇌경색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분,
새벽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을 못 쓰게 된 분, 아침밥 드시다가 말을 못하게 된 분의 전부 아침일까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응급실 통계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뇌경색으로 실려오는 환자 10명 중 6명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소가 화장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을 보려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확 치솟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하는 행동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딱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시동 걸자마자 바로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예열 시간을 줍니다. 엔진 오일이 전체적으로 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몸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밤새 수면 모드였던 신체를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하면 안 됩니다. 먼저 깨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건강하게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한쪽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대형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매일같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실려오는 걸 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지금 바로 바꾸면 됩니다. 1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분들, 말을 잃어버린 분들, 의식을 되찾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습관을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정확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제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은 봄날이었습니다. 65세 김철수 씨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새벽형 인간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나가는 게 30년 넘은 습관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깐 휘청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층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새벽 운동 나가시던 이웃분이 발견해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10을 넘었습니다. 뇌 CT를 찍어보니 중대 뇌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고요.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날 아침이 유난히 쌀쌀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바로 운동복을 입고 나가셨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고요. 전날 저녁에 술을 좀 드셨는데 아침에 목이 말랐지만 그냥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뇌경색 예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국내의 최신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심장내과, 신경과 교수님들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침에 뇌경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운동하러 나가셨고,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전혀 없었으니 혈액이 얼마나 끈적했겠습니까? 게다가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계단을 내려가시니 혈관이 급격히 수축됐을 겁니다. 거기다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니 뇌경색이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끈적한 피, 높은 혈압, 수축된 혈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 거죠. 퇴원하신 후 저는 김철수 씨께 완전히 새로운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눈 뜨면 먼저 물 마시기, 침대에서 5분 정도 가벼운 동작하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니 따라는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활치료와 함께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셨고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기 힘드셨답니다. 눈 뜨면 습관적으로 바로 일어나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참고 물부터 마셨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답니다. 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석 달 후 외래 진료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약을 드셔도 150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120으로 안정됐습니다. 어눌했던 발음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신기해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하셨지만 무엇보다 아침 습관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1년 후엔 약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MRI 검사에서도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는 70인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도 나가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십니다. 얼마 전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김철수 씨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김철수 씨가 그러십니다. 뇌경색 겪고 나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고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요. 이제는 주변 분들한테도 아침 습관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합니다. 대략 8시간 정도 물 한 방울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혈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서 농도가 진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혈액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혈전이 생기기 가장 쉽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농축된 혈액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진한 혈액에 높은 혈압까지 더해지면 혈관이 막히기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뇌경색 위험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 마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매경색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단지 물 한 컵 때문에 말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진했던 피가 묽어지는 겁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흐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한 컵, 약 200ml면 충분합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세요. 5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집니다. 진했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물 마시고 5분 후에 해보세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펴고요. 온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유지하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깨어납니다. 한 대학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이런 동작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혈류량이 20% 증가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목 천천히 돌리기입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돌리세요. 왼쪽으로도 5번 돌리고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목을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경동맥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목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리면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돌리세요.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하세요.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목에 무리가 가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동작입니다. 누운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10번만 하면 됩니다.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이 순환됩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하체에 혈액이 고이거든요. 이 동작으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이 동작들을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겁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개운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세 번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조사했더니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들 중 15%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분들은 3%에 불과했고요. 기립성 저혈압이 뭘까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몰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으키세요.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에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서세요.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네 번째, 화장실 가기 전 준비 시간입니다. 물 마시고 동작하고 천천히 일어났으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이렇게 5분 정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변을 볼 때 힘 주면 혈압이 평소보다 50이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발살바 효과라고 합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심장이 짜내는 혈액도 줄고요. 그러다 힘을 풀면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이 순간이 위험한 겁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 전 물 한 컵 더입니다. 씻고 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물을 한 컵 더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아침 먹기 전 한 잔, 총 2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수분입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 아침에 물 2컵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컵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혈액 농도가 30% 낮았습니다. 혈액이 더 맑아진다는 뜻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을 잘 흐르게 됩니다.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침대에서 가벼운 동작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준비 시간 갖기, 물 한 컵 더 마시기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것들만 지켜도 아침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습관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루 동안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아침을 잘 챙겨도 하루 종일 나쁜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뇌혈관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의 힘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정말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진한 피를 묽게 하는 거죠. 한대학 보건대학원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0% 낮았습니다. 심근경색 위험도 40% 낮았고요. 오메가3는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합니다. 염증도 줄여주고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튀기는 건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혈관에 나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초록색 채소의 중요성입니다. 채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초록색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거요.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 많습니다.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혈액 속 나쁜 물질,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엽산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채소는 매일 2끼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로 먹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만 먹지 말고 빨강, 노랑, 보라색도 섞어서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빨간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노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다양하게 먹을수록 혈관에 좋습니다. 셋째, 통곡물로 바꾸기입니다. 통곡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거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엔 흰쌀이 그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반반 섞어서 드세요. 흰쌀 반, 잡곡 반 익숙해지면 점점 잡곡 비율을 늘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잡곡 70%, 흰쌀 30% 정도가 좋습니다. 넷째,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고요.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습니다.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뇌혈관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음식에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한 조각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이 혈관을 손상시키죠. 튀김 음식도 위험합니다. 치킨, 탕수육, 각종 튀김 같은 거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게 만드는 거죠.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드시지 않는 겁니다.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는 좋은 음식, 20%는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의 날은 좋은 음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압도 혈당도 안정되고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매일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저녁은 특히 일찍 드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엔 드셔야 합니다. 늦게 먹으면 혈당이 높은 채로 자게 됩니다. 밤새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소화도 안 되고 숙면도 방해받습니다. 저녁도 채소 위주로 드세요. 국이나 찌개에 채소 많이 넣고요. 고기는 적게 드세요. 여섯째,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걷기가 최고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경색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언제 걸으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15분, 저녁 식사 후 15분,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뇌혈관에 좋습니다. 걸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합니다. 혈액이 온몸을 돕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매일 걸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됩니다. 밤에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손상된 혈관을 고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 끄세요. 파란 불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거든요. TV도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피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약 먹으면서 그냥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가공육과 튀김을 자주 먹고 운동도 안 하면요. 혈관이 점점 막혀갑니다. 처음엔 작은 혈관부터 막힙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응급실에 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씩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힘듭니다. 간병하느라 지쳐갑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물 마시고 가벼운 동작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먹고 규칙적으로 걷고 충분히 자면요.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당도 안정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찹니다. 80이 넘어도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등산도 하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 마시세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눈 뜨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물부터 마시세요.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2주일 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한 달 하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뇌경색을 막을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 꼭 실천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약속해주세요. 물 한 컵 마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약속하세요. 꼭 지키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